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그리고 베스트셀러 비긴 저자 김세용입니다. 오늘 영상은 왜 삶이 변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이런 계속 반복되는 삶의 고리를 끊어내고 이제는 진짜 기존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진짜 제대로 한번 성공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갖게 되고 한 번이 아니라 매번, 매달 또는 매년, 신년이나 이렇게 이런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말도 되게 자주 듣죠. 생각이 변하면은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삶이 변하고 운명이 바뀐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고 우리도 나름대로 또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말 정말 많이 듣는데 그것도 성공 법칙의 하나구나. 그렇게 많이 듣는데 그럼 행동을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그 말을 듣고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에 잘못이 된 건가? 나는 생각이 바뀌었는데 생각이 바뀐 것 같은데 물론 생각이 안 바뀌는 경우도 있죠.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생각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기존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가 행동이 사실 안 바뀌어서 그렇죠. 행동이 안 바뀌니까 습관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습관이나 행동 사실 굉장히 서로 비슷한 얘기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요. 행동이 왜 바뀌지가 않을까요? 내가 바꿔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 나도 모르게 뭐 그렇게 했더라. 막, 이게 뭐 무의식 중에 했다고 막 이런 말도 많이 쓰고 막 약간 그렇게 막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들이 무의식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잠재의식 그건가? 내면에서는 이미 내 몸에서는 그리고 내 내면에서는 이미 A라는 예를 들어서 가령 A라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A라는 행동이 아주 딱 뿌리 박혀 있는 거죠. 그 A라는 행동은 내가 이렇게 바꿔야지 라고만 생각을 하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체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몸으로 익힌다고 하잖아요. 우리 맨날 가끔가다 또 보면 훈련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뭐 훈련이라고 하니까 군대인가 군사용어인가 옛날에 역사서에 보면은 뭐 군인들 많이 훈련하고 하던데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왜 훈련을 했을까요? 이건 저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요. 그냥 알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꼭 그걸 나가가지고 몸으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거는 이 훈련을 하지 않은 것과 그러니까 훈련을 한 것과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명백히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나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가령 어떤 사고 같은 게 많이 이제 나잖아요. 사고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어떤 화재 현장들 그렇게 현장이 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 물론 뭐 어떤 그 건축법이라든가 그런 안전 시설이라든가 안전 그런 규정들을 어겨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어떤 그 사고가 더 커지는 이유, 인명 피해들이 더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훈련이 돼 있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즉 정말 긴박한 상황이 되거나 또는 평소와는 다른 상황만 되더라도 우리는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우왕좌왕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차분하게 생각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가령 목숨을 도망가려면은 바로 비상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상구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두지 않았어요. 미리 파악해뒀다는 거는 또 가서 실제로 가가지고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해보고 한번 그 비상구로 내려가 봐야죠. 그런데 비상구
위치를 이제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 그냥 저기 있다라고 말만 듣고 넘기면 실제로 불이 났을 때 글로 못 갑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불도 다 꺼지잖아요. 방향 감각도 없고 해보지 않았으면 못 가죠. 제가 그 비긴 책에도 써놨는데 40페이지예요. 40페이지에 어떤 경험을 제가 적어놨었냐면은 제가 그 액화천연가스 LNG라고 하죠. 우리가 겨울철에 난방을 하거나 또는 가스렌지를 집집마다 떼잖아요. 그 거기서 나오는 그 가스들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량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액화천연 수송선에 기관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었죠. 이 대부분 중동에서 기름도 많이 나지만 가스도 많이 나요. 그래서 가스를 중동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이 중동을 가려면 이 싱가포르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즉 대항으로 우린 항상 큰 바다, 되게 넓고 먼 바다로만 항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배가.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육지에 붙어서 또는 다닐 때가 되게 많아요. 배들이 왜 사고 아니 그렇게 넓은 바다에서 배들이 왜 부딪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고 배들끼리 많이 나는 사고. 근데 왜 부딪힐까요? 누가 그 먼 바다로 돌아서 가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육지랑 붙어서 또는 어떤 지름길이 있으면 그 지름길로만 가려고 하겠죠. 근데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배도 그 지름길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 지름길은 되게 그 좁은 협수로들이 많아요. 협수로라는 거는 어떤 육지와 육지 있고 그 사이가 이제 그 물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간격이 되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협수로를 지나게 될 땐. 사람이나 뭐 자동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아니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람이 바로 쓰죠. 사람도 걷다가 아니다 싶으면 설 수 있고 자동차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는데 이 물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배는 잘 모르잖아요. 맨날 삼면이 바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그런 해상 왕국의 뭐 후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배는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죠.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물을 가다가 속력을 내다가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추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냥 엔진을 끄는 수밖에 없죠. 즉 자동차로 치면은 가다가 멈추고 싶으면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계속 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그 컨트롤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 고도의 그런 숙련된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들이 필요로 하고요. 근데 이 협수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좁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관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게 되면 안 되죠. 제가 이제 당직을 쓰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협수로를 지나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즉 어떤 엔진에 이상이 생기거나 배 엔진에 이상이 생기거나 배의 어떤 기기들에는 이상이 생기면 안 돼요. 배가 고장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표류할 수가 있으니까요. 표류하면 옆에 배를 박거나 육지를 박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 배라는 것은 굉장히 그 비싸요. LNG 선이 한 짝에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5천억. 5억도 아니고 500억도 아니고 한 5천억 정도 돼요. 근데 그 담고 있는 그 LNG의 가격은 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LNG 분량이고 그리고 가격을 떠나서 그 LNG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돼서 폭발이라도 하게 된다면 거의 뭐 좀 과장이 섞이긴 했지만 우리나라 절반 정도가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말고도 못하는 건 인명 피해죠. 배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뿐만 아니라 그 육지 그 상대편의 어떤 인명 피해들. 그래서 굉장히 막중한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당직 그 사관들이라고 하는데 당직 항해사와 당직 기관사들은. 제가 이제 당직을 쓰고 있었죠. 근데 유난히도 그 협수로를 지나게 되면 제일 안전하게 지나가야 될 그 구간에 들으면 평소에는 고장이 나지 않던 그런 그런 것들이 좀 고장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저기 볼까요? 싱가포르 협술 통과를 위해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중요 기계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작동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공교롭게도 그리고 게다가 저는
그 배에 새롭게 교대하기 위해서 승선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기판과 버튼들이 익숙하지가 않았다. 갑작스런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비상 대응 매뉴얼대로 조치하려는 시도도 해당 버튼을 찾지 못해 어려웠다. 나는 알람 소리와 쉴 새 없이 작동하는 빨간색 경고 램프 때문에 점점 다급해져 있었고 초조한 마음에 대응 매뉴얼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시간만 보내다가 다른 기관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만약 충분한 훈련이 미리 되어 있었다면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선박에서는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생각한다거나 지혜롭게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말을 한다면 전혀 경험이 없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일수록 몸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것들만 밖으로 드러난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아니면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들이 바로 어떤 거냐면 내가 그것을 얼마나 몸으로 체득해서 익히고 있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선생님이 앞에서 다 설명하고 갔는데 아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시험 문제 나중에 받아보면은 연습하지 않았으면 그걸 풀 수가 없어요. 참.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이걸 보여드린 걸 깜빡했네요. 제가 이 모형도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선주사한테 제가 받았어요. 선주사라는 건요 배 주인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시험 전에 했던 드릴십이라는 건데 드릴이 달려 있는 건데 배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 배를 갖고 제가 이제 직접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깜빡했네요. 근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 데 있어서 협수로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좁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배들끼리 간신히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 만약에 배가 이렇게 가다가 기관 작동이 멈추게 되면 표류하게 되겠죠. 컨트롤이 안 되게 되면 그럼 이렇게 부딪히게 되니까 대형 사고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선박도 사고가 나면은 단순히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난 피해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승선에 있어서 선박 선원들은 훈련을 되게 많이 해요. 화재 훈련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근데 참 묘하게도 그런 훈련을 하는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됐는데 이 새로운 직업이 또 훈련하는 직업이에요. 저는 훈련과 아주 관련기가 많은 것 같아요.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뭐냐? 지금 석세스 프린시플 트레이닝을 하고 있죠. 석세스 프린시플 트레이닝이 정말 다른 점은 또 어떤 가지냐면 그 성공 법칙들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내가 딱딱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공을 하는데 법칙이 있다. 잭앤필드가 적용을 했었던 그 법칙들. 근데 그게 나는 적용이 안 되고 나는 실행이 잘 안 돼. 나는 어떤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싶어. 훈련하면 됩니다. 훈련하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항상 석세스 프린시플 트레이닝을 또 하면 생각이 드는 게 영화에서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스파르타라는 어, 스파르타가 어떤 거죠? 스파르타가 작은 그 도시 국가예요. 그 옛날 그리스 시절에. 그래서 스파르타가 굉장히 그 강한 사람들이 이제 그 살고 있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어릴 적부터 굉장히 그 강하게 키워요. 계속 훈련하죠. 훈련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옆 동네에 그 페르시아가 굉장히 힘이 커졌어요. 대제국이 돼서 수십만 명의 그 군인들,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스파르타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스파르타에서는 당시 스파르타가 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정예 병사들을 딱 뽑아가지고 싸우려고 딱 나가는데 그 정예 병사가 몇 명이었죠? 300명. 300이에요, 300. 그래서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 300명이 그 정예병 300명이
그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을 맞서 싸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영화 제목도 300인데 제가 항상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페르시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300명이 훈련에서 나왔죠. 자신들은 강하다는 또 믿음이 있었죠. 훈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생겼고 그 자신감 그리고 실제로도 아주 강한 육체 훈련으로 다져진 스킬들 전투 스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을 맞서 싸웁니다.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 그 계륵이 아니고 계백 죄송합니다. 백제의 계백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계륵이 아니죠. 계륵은 그 닭고기고 계백 장군 황상벌 정투 자기 가족들까지 다 베면서 딱 나가죠. 강한 자신감과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세스 프린시플은 그러면 나한테 뭐다? 나한테 어떤 도구다? 스파르타에게는 그런 자신감, 강력한 스킬들을 만들어준 훈련이었다면 나에게 뭐다? 나에게는 제가 이제 책에도 썼는데 금융사기 당하잖아요. 금융사기 당해서 진짜 길바닥에 진짜 나앉을 뻔하죠. 제가 책에다가는 더 자세하게는 안 썼는데 정말 험난한 시기를 보냅니다.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사기는 당해본 사람만 알죠. 네. 적은 금액도 아니었죠.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는데 이거 적용해보자. 되든 안 되든 해보자. 그럼 위기의 상황이 되지만 그 실천력이 딱 나오잖아요. 그 석세스 프린시플 적용하고 이겨냈죠. 300처럼. 그럼 위기의 순간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죠. 그럼 잭 캔필드에게 이 석세스 프린시플은 뭐다? 당연하죠. 지금 잭 캔필드가 맨날 연수입 그 100만 달러씩 10억 원 이상씩 벌고 있잖아요. 어떻게 벌고 있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그리고 트레이닝으로 벌고 있죠. 잭 캔필드는 자기가 성공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트레이너로 성장을 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무명 시절에서부터 그때부터 트레이너로 해서 지금까지 트레이너로 일만 해서 순수하게 트레이너로 성장하고 트레이너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잭 캔필드 트레이닝이 인정을 받는 거고요. 갑자기 어디서 낙하산처럼 이제 해가지고 뭔가 다르잖아요. 막 내가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성공 트레이닝 할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공 트레이닝이고 성공한 사례들을 만들어내면서 성공한 케이스죠. 올라간 케이스. 제가 그 부분이 제일 존경스럽고요. 저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남겨줄 유산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성공 법칙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든든한 도구인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석세스 프린시플이 뭐예요? 이게 이런 법칙이고 이게 그 뭐 100만 명이 검증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 법칙 어렵잖아요. 뭔데? 내가 사기당해가지고 진짜 길바닥에서 좀 오래 있을 뻔했는데 나를 빨리 구출해준 법칙이야. 잭 캔필드 100만 달러 벌게 만들었어. 아들에게 남겨줄 유산이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은 끝나잖아요. 지금 석세스 프린시플은 6기가 3월 3일에 이미 시작이 돼서요.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17일 날 마감이 되고 그리고 또는 31일 3월 말일이나 4월 초부터 다시 또 7기 트레이닝이 진행이 됩니다. 진짜 저는 이제 300과 같은 그런 든든한 그런 우리 용사들을 양성하는 약간 용사 양성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7기 성공을 향해 적들을 다 물리치고 성공을 쟁취하실 7기 분들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는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성공 트레이너 김세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